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법규는 양도 좀 많고요. 암기할 것도 많고 또 문제도 제법 대여섯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딱히 찝기가 어렵습니다. 그 파트에서 계속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서 찍어 드릴게요. 30병상 이상이면 병원급이죠. 29병상이면 의원입니다. 동네 의원은요, 병상이 29개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거의 다 종합병원이죠. 상급 종합병원은요, 500개 이상이에요.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신고 보고 체계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질병관리청장 있죠? 정은경 청장 퇴임하고 또 다른 분 임명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시도지사, 그 아래 또 시장군수구청장, 그 아래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다. 이런 말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어요. 소속된 의사, 폐의닥터는 누구에게 신고하죠? 병원장,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감염병 용어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동력,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동력이죠. 병원체가 증식하는 능력 하면은 감염력, 증식하는 능력 하면 감염력.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현성 감염자, 질병이 나타났다. 현성이에요. 질병이 안 나타났다. 불현성이에요. 결핵 환자, 결핵으로 확인이 되어 있다 이거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는 양성이 나왔다. 이게 바로 결핵 감염 검사예요. 그런데 결핵균 검사에는 음성인 환자, 잠복결핵 감염자이다. 양성, 음성 이런 말이 나오면 잠복결핵 감염자로 가시고요.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인데 균 검사는 양성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의사 환자입니다. 1급 감염병,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신종플루입니다. 신종 감염병 증후군. 새로운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것이 바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초반에 생겼을 때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어서 1급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2급은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전파 가능성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E형 간염, VRSA, 성홍, 열이 2급입니다. 결핵, 홍역, A형 간염 정도만 기억하세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 전 2급 감염병이라는 거. 3급 감염병은요,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후 3시에 결핵 환자, 홍역 환자가 왔어. 에이즈 환자가 왔어. 그러면요,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는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급 감염병 A, B, C, A, A즈예요. 여기서는 A형 간염이 아니에요. A형 간염 2급이라고 했죠?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이것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 일회성인가요? 계속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 쥐, 모기, 동물의 왕국인 거는 3급이에요. 쥐새끼, 발발증,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또 렙토스피라증도 들쥐에 관련된 질병이 되겠어요. 쯔쯔가무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찐득인데 털에 붙은 찐득이다 해서 그냥 쥐로 묶었습니다. 모기는요, 일본 내염 말라리아는 아시죠? 그 다음에 황지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열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에요. 4급 표본 감시를 뜹니다. 매독, 독감, 성병류, 기생충류, 병원 감염증. 4급은요, 다제 내성균으로 감염된 그런 병원 감염증들이 되겠습니다. 혈액 매매행위 5다. 환자 비밀누설 3이다. 정신질환 환자에게 노동 강요했어? 3이죠. 전염성 결핵 환자가 업무 종사 정지 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 1입니다. 옛날에 500이었어요. 지금 1.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임간사 자기다. 이거 하나 추가된 거죠. 원래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임상심리사, 간, 정신건강 간호사, 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한마디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있었는데 작업치료사가 추가됐어요. 정신질환자가 자의 입원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입원했어요. 기특하죠?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합니다. 또 2개월마다 퇴원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결핵 의사 환자. 모든 소견이 결핵이지만 균 검사는 양성 확인이 안 됐다. 이게 결핵 의사 환자고요. 잠복결핵 감염자.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이 됐지만 균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잠복이다.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 입원 명령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결핵 환자 격리 명령하는 사람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답으로 찍으세요. 아시겠죠? 전염성 결핵 환자 접객업이나 접촉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 누구였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의 시장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의 도지사입니다. 구강보건법, 영유아 임산부 보건 계획은 매년 한다. 기본적인 계획은 5년마다 한다. 구실삼, 구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불소도포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수돗물이잖아요. 불소농도 누가 조정해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들어갑니다. 불소 용액 양치할 때 매일매일 하는 건 0.05%, 일주일에 한 번은 0.2%. 부적격 혈액. 이 혈액을 어디에 써먹기가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A, B, C, T, V, A, L, T. A, 에이즈, P. 에이즈, P 누구한테 주면 안 되죠. B형 간염, C형 간염 안 된다. T, 인체티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거 뭐예요? 백혈병 P라는 거예요. VDRL 매독 P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좀 피가 모자라갖고 피 받았는데, 수혈 받았는데, 매독 피 받고, 에이즈 피, B형 간염, C형 간염, 백혈병 피 받으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피는 부적격하다, 이 얘기입니다. ALT, 간기능 검사 ALT인데요. 간기능 수치가 너무 나쁘다, 이러면은 그 수혈 받자마자 맨날 피곤하고 몸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죠?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써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은요, 겉면에 에이즈피다 이런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폐기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요, 이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체혈 금지 대상자. 헌혈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이렇게 건강 기준에 미달하고 그 피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체혈 금지 대상자입니다.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은요, 피 뽑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안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체혈을 금지합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 확인한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신고하는데 사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는 거. 체열 전에 건강 진단을 해요. 내 몸에서 이제 피를 뽑아야 되는데 건강 진단 뭐 하죠? 일단 내가 이 폐를 뽑아도 문제가 없을지, 내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하는데요. 문진, 시진, 촉진, 그리고 활력 징후, 혈압, 맥박 체온을 보고요. 몸무게 잽니다. 45kg 안 되면 체열 못한다 이거죠. 빈혈 검사, 피 뽑고 나서 빈혈 와서 픽 쓰러져서 머리 다쳐서 죽은 그런 대학생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 체열할 수 있는 최대량은요, 1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희귀혈액은 더 뽑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뭐 RH-P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10%가 아니라 뭐 뽑을 수 있을 때 더 뽑는다 이런 얘기겠죠.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평가는요. 혈평2 평가는 2년마다.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평가는 2년마다 한다. 요런 거 조금 특이한 건 국가고시에 어김없이 나오죠. 헌혈자에게 체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해라. 근데 죽었어. 어떻게 하죠? 죽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데 보통 피 받고 수혈 받고 부작용이 왔어. 보름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사망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거예요. 결핵 예방법. 결핵 예방법 중요하죠. 결핵 전염 우려가 있어가지고 입원하세요 하는 사람 누구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감염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 뭐 수돗물 공급해줘야 되는 사람, 거의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전염성 결핵 환자가 접객업, 사람 많은데 뭐 백화점 이런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아닌 거 결핵 의사 환자 아시죠? 결핵 예방법상 결핵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였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결핵이에요. 환자 비밀 누설이에요. 환자 비밀 누설은 3이다. 3년 이하 감옥 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겁니다. 결핵 환자의 진단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 환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 장이고요. 페이닥터가 소속된 의사입니다. 감염병 환자를 봤어. 페이닥터는 누구한테 보고해요?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고하죠. 그럼 병원장은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본인이 병원장인데 소속된 의사 페이닥터한테 하겠어요? 당연히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속된 의사라는 말은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에요. 페이닥터 많잖아요. 보통 병원에서 대표 원장은 하나고 페이닥터 여러 명이에요. 이 소속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에게,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은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굵직하게 가세요. 감염병이 국가고시에 좀 출제 비중이 많죠? 활동성 결핵 환자야. 결핵은 2급이에요. 그런데 활동성 결핵 환자라면 굉장히 전파가 많이 될 거니까 음압 격리실이 필요하다.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되는 감염병 뭐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거는 2급, 3급인데 계속 감시하면은 누군가 나를 CCTV로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야 해서 CCTV 같다 해서 ABC 1, 2, 3, 3급 감염병이다. 모기 전파 매개 감염성 질환. 모기가 전파하는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 뭐가 있죠? 지카 바이러스, 황지열 있었죠?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사상충, 일본내염 말라리아. 우리 모기가 전파하는 거 일본내염 말라리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심장사상충 이거는 다 모기가 전파한다는 거. 감염병 때문에 이 물 먹지 말아라 했을 때 이 물에 대해서 뭐 생수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성북구청장이 하겠죠. 또는 서울시장이 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경기도 사시는 분은 경기도지사가 하겠죠.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식수를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보기 중에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그게 답이에요. 만약에 시도지사 이게 있으면 이게 답이에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있으면 또 이게 답이에요. A 또는 B.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둘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의료법.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죠?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입니다. 병원급은요? 30병상 이상이죠? 상급 종합병원은요? 5상급 500병상 이상이다. 그 포인트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은 누구냐? 간호조무사 의료인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의료보조인이지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은요, 의사와 간호사뿐이에요. 의사의 종류는요, 일반적인 그냥 의사, 그리고 치과 의사, 한의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간호사는요, 간호사와 조산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조산사도 간호사예요. 근데 국가고시 자격증 봐서 조산사를 추가로 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은요, 의사와 간호사, 즉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의료인이고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자,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요.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의료인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한다. 기록의 보존기간 문제 나오죠? 수술 기록 몇 년 보관하냐? 수술 누가 해요? 의사가 하죠. 의사가 보관하는 기록은 거의 다 10년이에요. 수술 기록부, 예방접종 기록부, 혈액 관리 기록 이런 거 다 의사가 1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처방전 데스크에서 나눠주죠? 데스크에서는 2년만 보관하면 됩니다. 그 밖에 모두 5년이라고 기억하세요. 의사급은 10년 보관한다. 나머지는 5년이다. 처방전은 2년이다. 진단서는 3년이다. 정신건강증진법.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 가능한 자 누구 있죠? 파산 선고되고 복권됐어. 고령자 이런 건 돼요.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자는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지금 본인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보호할 수 없겠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고요. 파산 선고 받았어.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의 복권이 로또예요? 아니죠. 파산 선고 받고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 한마디로 돈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자로는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또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이 정신질환자가 만약에 부자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보호 의무자가 되면은 최선을 갈취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배우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 중인 사람은요. 미성년자, 본인 앞가림을 못해요. 행방불명자, 행방이 불명됐는데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가 되면은 안 되겠죠. 이 정신질환자 만약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보호 의무자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이 보호 의무자가 행방이 불명됐어.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고 기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은 복권됐어. 회복된 사람은 되고요. 고령자는 나이만 먹었지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정신도 멀쩡하고 하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 가능자는 파산 선고 후 복권된 자 된다. 고령자 오케이다 이거예요. 문제.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거 뭐죠? 응급으로 입원하는 거죠. 응급 입원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막 칼부림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보호자 찾아가지고 순서 밟아가지고 병원에 넣어요. 그쵸?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급박하죠.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있죠. 이랬을 때는 경찰관 또 의사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3일 동안만 응급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입원의 종류가 뭐냐?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이상하니까 부모가 2명이 엄마 아빠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아들을 입원을 신청했어요. 이게 뭐죠? 엄마 아빠는 보호자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이거예요. 구강보건법. 수돗물 불순농도 조정사업하는 이유는요.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요. 충치 예방을 치아 오식증의 예방이라고 해도 아시겠죠? 불소용액 양치에 필요한 농도는 왜 불소를 양치시켜요? 충치 예방하려고. 매일매일 불소 양치를 한다고 하면은요. 매일 우유 0.05 500ml 기억하시죠? 0.05%.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요. 농도가 더 높아야겠죠? 0.2%이다. 0.2가 커요? 0.05가 커요? 당연히 0.2가 크죠. 일주일에는 0.2 매일매일 한다면 0.05%. 둘 중에 하나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맨날 틀려요. 매일매일 500ml 매일 우유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0.05다. 구강 건강 실태는 몇 년마다 조사하는가? 웬만한 계획은 다 5년마다인데요. 이 구강에 관련된 거는 조금 잦습니다. 종종 자주 합니다. 구실삼 구강 건강 실태 조사는 3년마다 한다는 거. 영유아 임산부는요. 구강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건 계획은 매년 한다.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영유아 구강 보건 계획 매년 한다. 임산부 구강 보건 계획 매년 한다. 이거 중요하죠. 또 불소도포 횟수는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이다. 혈액관리법 볼게요. 부적격 혈액을 누구한테 보고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웬만한 의료적인 이 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 보고하고 이 사람이 승인하는 거예요. 혈액관리법상 허용되는 게 뭐냐? 자신의 헌혈 증서를 타인에게 기부할 수 있죠. 매매행위 안 돼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안 됩니다.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행위는 안 된다는 거. 이 매매행위 했을 때 벌금 5예요. 모든 법은요. 국민들아 건강 증진과 유지를 해라. 질환을 예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